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 너무나도 충격적이라 아직도 밤에 이불을 걷어차고 있다는 한 가족의 사연입니다. 과연 아버지의 낡은 핸드폰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며칠 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은 아니었지만 가족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죠. 3일장을 치르는 내내 저희 삼남매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조문객을 맞았고 발인을 마친 뒤에는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고 텅 빈 장례식장 한편에 마련된 가족 휴게실에 저희 삼남매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의 어색함, 싸늘하게 식은 공기, 그리고 아버지의 부재가 실감나는 그 순간. 첫째 형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게 아버지 핸드폰이야. 손때가 잔뜩 묻은 낡은 폴더폰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스마트폰이 영 불편하다며 평생 이 폴더폰만 고집하셨죠. 유품을 정리하던 둘째, 누나가 발견했다며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유품 정리 중에 나왔어. 혹시나 했는데 아직 배터리가 살아있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홀린 듯 핸드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나 미처 보내지 못한 문자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을까요?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자 희미한 띠리링 소리와 함께 작은 액정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에 무언가 들어왔습니다. 잠깐만 형, 누나. 여기 마지막 통화 기록이 하나 있는데? 제 말에 형과 누나가 동시에 고개를 돌려 핸드폰 액정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불과 몇 시간 전.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식이 흐려지기 직전에 남긴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번호 저장도 안 되어 있어. 스팸인가? 아니야. 통화 시간이 1분 30초나 돼. 아빠가 스팸 전화를 이렇게 길게 받을 리가 없잖아. 잠깐만. 이거 봐. 누나의 손끝이 가리킨 곳에는 음성 녹음 아이콘이 작게 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용하시던 구형 폴더폰에는 통화 자동 녹음 기능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삼남매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 그 목소리를 다시 듣는다는 것이 두려우면서도 듣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들어볼까? 형과 누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기록을 눌러 녹음 파일 재생 버튼을 선택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지직거리는 잡음이 잠시 들려오더니 이내 낯선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형님, 그 돈 아직도 마당에 묻혀 있는 거죠? 휴게실 안에는 칼날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돈, 마당에 묻힌 돈. 우리 집 마당에? 지금 이게 무슨 소리죠? 아버지는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돈과는 거리가 먼 분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비밀 자금이, 그것도 마당에 묻어둘 정도의 거액이 있었다니. 우리 삼남매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충격, 불신, 그리고 솔직히 말해 아주 약간의 기대감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머릿속은 오만 가지 상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가 사실은 숨겨진 재력가였다? 혹은 젊은 시절 의리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의 돈을 숨겨주신 걸까? 마치 스릴러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단 하나, 아버지가 평생을 갖고 오신 시골집 마당이었습니다. 상복도 갈아입지 못한 채
한밤중에 시골집에 도착한 우리는 손전등과 삽을 들고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어디를 파야 하지? 마당이 이렇게 넓었나? 아빠가 제일 아끼시던 곳, 저기 감나무 아래. 늘 저기서 막걸리를 드셨잖아. 누나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곧장 감나무 아래로 달려가 미친 듯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철컥, 철컥 삽질 소리와 우리의 거친 숨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슬픔도 피로도 잊은 채 얼마나 팠을까요? 뭔가 있어. 제 삽 끝에 단단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습니다. 그러자 모습을 드러낸 것은 먼지 쌓인 낡은 김치통이었습니다. 크기도 제법 컸고 무게도 묵직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안에 아버지의 비밀이 어쩌면 우리 가족의 인생을 바꿔줄 무언가가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형이 조심스럽게 김치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우리 셋은 숨을 죽이고 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김치통 안에는 돈다발 대신 비닐에 여러 겹싸인 꾸리꾸리한 무언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뚜껑이 열리는 순간 제 코를 찌르는 이 지독한 냄새는 대체 아, 이게 무슨 냄새야?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냄새를 자랑한다는 삭힌 홍어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제대로 전문가의 솜씨로 푹 삭혀진 보기만 해도 코가 뻥 뚫리는 비주얼의 홍어였습니다. 우리 삼남매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았습니다. 허탈함과 황당함에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들 거서 뭐하냐? 등골이 오싹해 뒤를 돌아본 순간 저희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비추며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장례식 내내 저희 곁을 지켜주셨던 작은아버지였습니다. 작은아버지, 여긴 어쩐 일로? 어쩐 일이긴? 형님 가시고 너희들 걱정돼서 와봤지. 근데 니들은 상복 입고 한밤중에 땅은 왜 파고 꺼? 작은아버지는 말을 잇다 말고 저희 앞에 놓인 김치통과 그 내용물을 보시더니 갑자기 배를 잡고 웃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걸 찾았냐? 야, 이놈들아. 그게 바로 니들 아빠랑 내 비상금이야. 어안이 벙벙한 저희에게 작은아버지가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핸드폰에 마지막 통화를 남긴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작은아버지였던 겁니다. 이들 엄마, 이 홍어 냄새만 맡으면 기절초풍하잖냐? 그래서 네 아빠랑 내가 큰맘 먹고 공수해온 이 귀한 걸 마당에 묻어놓고 우리끼리 약주 생각날 때마다 몰래 파먹던 비밀 금고였다. 이 말이야. 내가 병문안 갔을 때 형님한테 형님, 우리 그 돈 아직 잘 있죠? 하고 물어본 건데 그걸 또 녹음해서 들었냐? 아이고 내 배꼽이야. 돈이 아니라 형제만의 비밀 안주였던 겁니다. 평생의 동지였던 두 분이 아내 몰래 소주 한 잔 기울이기 위해 숨겨두었던 소박하고도 애틋한 보물. 저희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서로를 쳐다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슬픔으로 가득했던 장례식의 마지막 밤이 눈물나게 웃긴 한 편의 시트콤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에게 막대한 유산 대신 지독한 홍어 냄새와 평생 잊지 못할 유쾌한 추억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작은아버지와 함께 마당에 둘러앉아 아버지의 비밀 자금을 안주 삼아 막걸리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아마 같이 계셨다면 아버지는 작은아버지와 어깨동무를 하고 저희를 보며 특유의 호탕한 웃음을 짓고 계시지 않을까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아버지의 보물은 저희가 작은아버지와 맛있게 나눠 먹었습니다. 물론 그 냄새는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희 차에서 빠지질 않네요.